구글의 베이뷰 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구글 직원분들도 입주하기 전이라서 아주 따끈따끈한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구글 캠퍼스 랜선 집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구글이 앞으로의 일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구글이 무엇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다른 일터에 주는 시사점도 크잖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읽을 수 있는 일터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정혜진입니다. 요새 실리콘밸리에 가장 많이 보이는 풍경 중에 하나가 공사 현장이에요. 아니 웬 공사하냐고 하실 수 있어요. 코딩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조용한 동네인데 사옥 공사가 한창입니다. 구글이 최근에 이제 마운틴뷰의 구글 캠퍼스 옆에 구글이 처음으로 직접 설계해서 건축까지 마무리한 베이뷰 캠퍼스를 이제 지난달에 오픈을 했고요. 기존 구글 캠퍼스 옆에 베이뷰 캠퍼스와 굉장히 유사한 사옥을 또 하나를 짓고 있어요. 슌다르 피차이 구글 CEO도 지난 4월에 올해 이제 미 전역에 사무실과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9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12조 원 정도 되는데 이만한 금액을 새로운 걸 짓는데 투자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분간 이런 현상은 계속될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산타클라라에 2018년부터 착공한 7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그 보이저 캠퍼스를 지난 4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원격 근무도 많아지고 사무실에 이렇게 돈을 투자할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데, 오히려 여기서 다시 생각해 볼 부분, 팬데믹 이후에 새로운 일터의 필요를 충족시킬 만한 그런 공간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공간을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글의 베이뷰 캠퍼스는 이제 2개의 사무동과 1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벤트 공간 11만 제곱미터 규모로 이제 만들어졌어요. 평으로 따지면 32,000평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광고팀이 입주할 예정이고요. 기존 구글 캠퍼스와 스티븐 강이라는 조그만 강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차로 한 10분 정도나 가야 하더라고요. 오히려 여기서 가까운 거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에임스 연구센터를 비롯한 이제 나사 건물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연방 정부의 부지를 이제 99년간 임대를 했다. 이런 형태로 했는데, 나사 앞에 이제 새롭게 구글의 랜드마크가 생긴 거죠. 진입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공연을 볼 때도 관객이 이제 그 공연장에 입장하는 과정부터가 하나의 공연으로 설계를 한다, 이런 느낌을 하는데, 마침 그 RT 존스 도로라고 나사 앞을 가로지르는 한 1km 남짓의 도로가 시속 한 30km 수준의 제한 속도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주 천천히 다가가다 보니까 베이뷰 캠퍼스에 워낙 유명한 그 용비늘 형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드래곤 스케일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그래서 용비늘 형태의 지붕이 이렇게 천천히 나오면서 햇빛에 받아서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반짝반짝거린다고 했잖아요. 그 용비늘에 9만 장의 태양광 패널이 붙여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글 직원들도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겠어요. 전체 필요한 전력량의 40%를 태양광 패널로부터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새 엔비디아도 그렇고 천막 형태를 이렇게 이어붙인, 언뜻 위에서 봤을 때는 좀 버섯들이 자라고 있는 모양, 또 우리 제주도의 포도호텔 같은 모양도 떠오르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굉장히 한 시그니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층고를 굉장히 중시해요. 그래서 아주 높은 층고가 있다 보니까 이게 사무실인지 아닌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광장인데 좀 닫힌 공간이지만 또 열려있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햇빛을 직접적으로 흡수하지 않고 소음도 흡수하고, 또 채광도 햇빛을 추적하는 시스템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창에 이제 가리개를 올렸다 내렸다 이런 게 알아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이 채광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베이뷰 캠퍼스를 만들 때 총괄을 하신 미셸 카우프만 구글 부동산 개발 R&D 총괄 디렉터십니다. 건축가시고요. 카우프만 디렉터가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설계한 사무실을 만들고 싶었다. 그리고 오피스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계획한다는 마음으로 이걸 작업을 착수했다.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전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냥 사무실로 생각하고 짓는 거랑 도시 생태계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고려할 요소들이 많잖아요. 또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특히 카우프만 디렉터가 관심사가 이제 100년 이상 가는 사무실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100년을 간다 하면은 건물의 구조, 강도 이런 건 당연하겠지만 환경 기후변화에 얼마나 크게 대응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100년 동안 하는 방식이 바뀔 텐데 실제로 100년까지 일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방식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될까?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계속 사무실이라는 단어가 안 떠오르더라고요. 정말 캠퍼스, 그 개념이 가장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기후변화 측면에서는 물 사용량을 감축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썼더라고요. 캘리포니아가 사실 가뭄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강이라고 써있는데 가봐도 물이 하나 없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가뭄 때문에 산불도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되게 아껴 쓰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그 용비늘 형태의 지붕이 떨어지는 빗방울들을 모을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아서 재활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냉방을 할 때 쓰는 물의 90%를 감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고 해요. 파이프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이제 한번 나중에 구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네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이 냉방을 하는데 물을 아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여기에 또 탄소 감축을 50% 정도 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선두 기업으로서 요새 친환경적인 걸 생각하는 건 필수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이 과연 일하는 방식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가져갔을까? 사실 전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찾게 만드는 공간, 그게 되려면 어떤 형태가 돼야 할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문가들은 물론 앞으로 일하는 세대들 있잖아요. 10대 그리고 10세 이하 이런 어린이들까지 불러서 창조적인 활동을 할 때 인지하는 방식, 그리고 그런 인지에 대한 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키워드가 동료 간 연결과 업무의 유연성입니다. 그래서 구글 베이뷰 캠퍼스는 하나의 동네, 네이버후드를 이루면 참 좋겠다, 이렇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곳 자체가 사실 팬데믹 이전에 이미 다 설계가 됐는데, 팬데믹을 거치고 나서 유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유연성에 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확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짓고 나서 2030년이면 이런 사무실이 구현되겠구나 했는데, 이미 팬데믹으로 그 미래가 바로 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에 너무 잘 맞는 사무실 형태가 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베이뷰 캠퍼스 자체가 아까 두 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울렛 가면 지도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이런 형태로 존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이제 길 1번 스트리트, 2번 스트리트 이렇게 해서 6번 스트리트까지 있고, 그 스트리트 사이를 가로지르는 게 골목, 엘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만약에 1과 2분의 1 엘리 여기에 있는 뭐를 찾아가자, 이렇게 샹그릴라 뭐 회의실을 찾아가자 그러면 그걸 보고 찾아가야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정말 일상에서 벗어난 느낌을 주더라고요. 일종의 테마파크 혹은 뭐 영어 마을 영어를 쓰긴 하니까, 그래서 영어 마을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테마별로 스퀘어나 디스트릭트가 있었는데, 카우프만 디렉터가 1층을 최대한 바이브런트라고 표현을 하면서 활기 넘치는 시장 같은 분위기로 조성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동료 간 연결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팬데믹 이후에 사람과 단절되는 게 있는데, 오히려 그 연결성을 극대화해 주려고 대신 뭐 부담 갖게 일부러 회식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세렌디피티, 그 뜻밖의 우연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집어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 다이너소어 존에서 만나자 그러면은 정말 그 공룡 화석이 있어요. 구글이 항상 우리는 화석이 되지 말자는 의미로 기존 사옥에도 설치해 놓은 모형인데, 이제 거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 사람들이 만남을 하고 수다를 떤다든가, 또 그리고 워낙 구글이 좀 복지 혜택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마사지실, 그리고 그 세탁실, 뭐 게임방 이런 거 너무 오히려 예상 가능하던 것들인데, 되게 독특했던 점은 회의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뭐 A부터 G까지 이렇게 배열을 해놓는데 한 100개가 넘을 정도의 회의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1000명 모일 수 있는 이벤트 공간부터 수십 명이 모일 수 있는 스프린트 공간, 그리고 또 그거보다 소규모에서 정말 옵션을 다양하게 하고 그 회의실마다 컨셉을 다르게 한 게 굉장히 큰 특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막 회의실도 이렇게 디렉토리 형태로 쭉 찾아볼 수 있게 돼 있고요. 어떻게 교류를 하고 어떻게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 게 정말 느껴졌어요. 또 그 회의실 공간 안에도 당연히 책상부터 벽까지 다 화이트보드로 하는 건 물론이고, 이게 스크린도 컨텐츠가 담긴 스크린, 그리고 화상으로 참석하는 상대를 볼 수 있는 스크린, 공동으로 협동할 수 있는 화이트보드형 스크린, 이렇게 뭐 3가지로 또 나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공동 작업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어떻게 교류할 것인지 신경을 많이 쓴 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는 공간이 2층에 있는데요. 여기는 어떨까요? 아직 대부분이 입주를 안 한 상태여서 굉장히 비어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이 건물은 최대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 카우프만 디렉터의 대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뭐 몇 명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애초에 공간 유연성을 위해서 최대한 밀집되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구글 직원 한 4000명이 들어올 것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최대 수용 인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건물의 스펙을 얘기할 때 최대 규모, 최대 수용 인원 이런 걸 이야기하는 시대가 같구나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거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사무실에서 흔한 애로사항이 그 팀이 원래는 작은 팀이었는데 점점 중요해지고 팀이 커졌어요. 그런데 책상에 더 이상 둘 곳이 없어서 사람을 못 뽑는다거나 아니면 새로 사람을 뽑았는데 이 사람의 책상이 여기 방에 다 수용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만 따로 일한다든가 그래서 이렇게 단절이 된다든가 굉장히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구글이 팀에 워낙 또 빠르게 성장하는 조직이 많다 보니까 팀의 성장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게 하겠다. 이래서 그 팀들 간에 이렇게 가운데에 연결된 인접 공간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전화 부스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소파 공간도 있고 라운지도 있고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 이런 걸 언제든 2분 만에 해체하고 이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 건축 형태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느 날 우리 팀이 커졌어요. 그래서 당장 내일 새로운 사람이 와야 돼요. 그러면 특정 티켓을 붙인대요. 그러면 이제 그것들이 사라지고 여기에 이제 더 많은 인원들을 확보하거나 또 아예 새로운 사무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람과 팀을 위해서 공간 경험, 이용자 경험을 최대화했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정도면 출퇴근 시간을 감수하고서라도 출근할 마음이 생기실까요? 굉장히 궁금한데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의 발언으로 마무리를 할게요. 일하는 방식이 더 유연해지는 상황에서 사무실에 투자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겠지만 이것이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직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